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매년 바뀌는 제도를 알려주는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새해 달라지는 그런 규정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처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2019죠. 이제 2019년 네,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수록된 분야 그리고 부처별 주요 제도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필요한 얘기들인데 네. 대중교통 부분이 많이 끌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익에 초점을 맞춰서 상반기 개선되는 공공형 버스와 또 택시 제도로 출발을 해보겠는데요. 네. 현재 국회 예산 심의 중에는 있지만요. 앞으로 농어촌과 벽지 등을 오가고 있는 이런 대중교통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소형인 작은 버스에 공공버스가 있고요. 또 단돈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택시도 앞으로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부가 군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는 별개로 각 기초지방단체장당 버스는 한 3억 원 상당, 택시는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대중교통 이용 사각지대 주민의 이동권을 지원을 한다면 네. 이 육로가 아닌 해상교통수단 이용에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도서지역 주민이 도선료와 또 육지보다 생활 필수품 가격을 높게 하고 있는 그 주 원인이죠.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현 도서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은요. 1인당 5,000원에서 7,000원 이상의 운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는 1000cc 미만의 경영 승용차는 50%, 그리고 1600cc 미만의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차량 운임을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겠는데 네. 이 더 큰 차들도 있을 텐데 그 차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비싼 도서 지역 이 생필품 가격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5톤 미만 화물 자동차나 또 25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 또는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는요. 20%가 감면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도서지역 주민으로 이렇게 등록된 지 30일이 경과된 소유 차량에 한하게 되고요. 그리고 6월부터는 도서지역 생활 필수품 이런 해상 운송 비용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유류와 가스, 연탄, 목재, 펠릿 같은 이 세 가지 생활 연료에 대한 해상 운송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육지와 비슷한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올 12월 해운법을 개정했고요. 또 도서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해상 운송비 10억 원은요. 운송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런 내양 화물 운송 사업자 등의 운송 사업자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네, 지방 재정에 따라서 달랐던 이런 지원들이 통일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국토교통부가 항공로 높이를 나눈 복선화라고 하죠. 이 네네. 복선화를 추진을 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6일 인천 중국 몽골 구간 1700km 항공로가 복선화되면서 중국과 유럽을 오가는 하늘길이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양, 산동 등 근거리 노선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는 한 항로의 높이를 위아래로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고도 분리 방식이 아닌 원웨이 일방 통행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내륙 상공 통과 비행 제한 완화와 또 2019년 말 인천 유럽 노선 비행 제한이 10분에서 4분 정도로 완화되면 이는 곧 항로 수용 증대 효과이고 또 중국 중동 유럽행 항공편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항 검색대에서 가방을 열고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던 이런 보안 검색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생체 정보로 신원을 확인하고 또 노트북이나 액체 종류를 굳이 가방에서 꺼내지 않아도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는데요. 정맥과 지문을 활용한 생체 정보는 탑승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제주공항의 CT 엑스레이도 가방을 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첨단 장비들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10월 김포공항 이 국내선 탑승구에서 시범 운영이 됐던 생체 정보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대중교통 이용 안전성과 시설 서비스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예, 일단은 대중교통 이용객 안전보호 차원에서 버스에 설치되는 영상 기록 장치가 자율적 운행에서 앞으로 이제 의무화로 강화가 됩니다. 그 내년 9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내에 장착된
영상 기록 장치 임의 조작과 이용 제한을 비롯한 안내 표시 등의 알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불법 차량 점검 단속하는 이런 체계도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점검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 관련 법규는 없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그 버스 여객 터미널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자는 얘기인데요. 네네. 전국 295개 터미널에 몰래 카메라 탐지 장비 한 대씩을 지원하고 또 대중교통 공중 화장실 5천여 개소에 대해서도 몰카 안심지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몹시 중요한 이야기죠. 네네. TVN 긴급 교통 정보 좀 듣고 오죠. 네. 남해고속도로입니다. 부산 방향이고요. 7원 분기점 부근 118km 지점 1차로에 현재 낙하물이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고요. 여파받아서 1km 정도 정체되고 있다고 한국도로공사 트위터를 통한 제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양산 분기점 부근 13km 지점입니다. 갓길에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고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 국내 자동차 제작자 그리고 수입자가 따르는 거죠. 중재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걸 우리가 레몬법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지난번 네.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자동차 보상 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새 차의 결함이나 잦은 고장 때 교환과 환불 요건 성립과 네네. 또 구입 시점이 2년 이내일 경우 보장을 책임지는 그런 자동차 관리법이 1일 시행이 됩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은요, 교환 환불에 대한 요건과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단 교환 환불 중재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교환 환불 중재 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로 제한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명 계약서 작성 이 보장이 포함된다에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장성 조건을 인정을 받아야지 뭐 안전 우려나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뭐 네. 사용이 곤란할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 셈이 있는데요. 1년 이내 동일 증상의 중대 하자 3회와 또 연속 4회 일반 하자 그리고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될 때 이 기준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또 책임 입증도 6개월 이내는 제작사 몫이 되겠지만 이후는 소비자가 밝혀야 하는 만큼 시행 초기는 아마 좌충우돌 현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이제 초월되면 비슷하게 될 것으로 그렇군요. 이 어린자 규정 폐지로 달리서 있었는데요. 네. 좀 확 잘했다면서요? 네,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1일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활은요. 차량은 구내 이내로 이게 규제를 하지만 비사업용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 운송 허가를 받게 되면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을 할 수 있고 네. 또 안전 검사를 통해 2년간 더 연장되는 총 그 차량이 11년이 될 수 있다고 공표를 했는데요. 지난 2015년 7월 20일 이전까지는 이 9년이라는 차량 제한이 적용됐지만 네. 이것이 이제 그대로 부활되면서 2년을 더 추가한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9년 차량을 11년으로 늘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3년 이상 폐지됐던 차량 제한은 노후차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되는 그 위험을 방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 지난 4월 12일 부산 북구도로를 달리던 18년 된 프레지오 어린이집 통학 차량 핸들 부분 발화로 전소가 된 사고가 있었고요. 네. 급히 차를 세운 운전자가 소화기로 진화를 해봤지만 불길이 커지면서 주변에 그 주차 차량이 옮겨 붙을 정도로 거셌습니다. 네. 소방대원에 의해 7분여 만에 진화된 차량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지만 문제는 50m 남짓한 어린이집으로 마침 그 아이들을 태우러 가던 중이라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연식이라도 자동차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 안정성과 성능 격차가 큰데 이런 운행 이력을 무시한 무조건 9년 차량의 일괄적인 적용은 건강이 아닌 숫자에 불과한 나이만 본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산재보험 가입 건설기계 27종 확대가 있고요. 노후 경유 차량 대체 지원 그리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세금 감면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도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이 산재보험 적용 자격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데요. 현재는 그 믹서 트럭, 콘크리트 차량 레미콘 기사에게만 이렇게 주어지던 것을 앞으로 이제 덤프 트럭과 굴삭기 등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으로 이렇게 전체가 확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객운송 사업 부가세 면제와 아까 말씀하신 노후 경유차를 대체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도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시내 버스용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 감면 조항이 신설되는데요. 네. 2018년 6월 30일 이전 소유한 등록한 차가 신차를 이제 구입하게 되면 약 143만 원 한도에서 개별 소비세 등에 대한 70%를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가 차량 등급을 발표한 이유는 이 대기 중에 미세먼지, 고농도일 때인데 운행 제한을 두기 위함 아닌가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발로 알았는데 네네. 중국에서 이제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이제 앞으로 강제화가 됩니다. 네. 수도권 행정 공공기관 중심과 또 민간인 자율 참여 2부제 운영이 이제 의무화가 되는 건데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영은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조례 발표 예정 15일부터 입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좋은 정보 잘 알려드립니다. 쫑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쫑대